희망 학교와 학과가 어떻게 되나요? 제 1지망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입니다. 전교 몇 등까지 해봤어요? 전교 1등까지 해봤습니다. 생기부 분석으로 면접까지 한 번에 발등에 떨어진 불도 다 꺼주는 AI 생기부 맞춤 면접 서비스 수면제 면접관 박사입니다. 대망의 면접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설마 아직도 면접 준비 해먹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면접 포비아 친구들을 위해서 수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원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느낌이 왔어요.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 분이세요. 맞나요? 맞는 것 오!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효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효린 친구. 자, 수면제 지원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이제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떻게 예상 질문을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생기부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면은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서 불안감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럼 더욱더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희망 학교와 학과가 어떻게 되나요? 제 1지망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입니다. 서울대요? 이 친구는 공부 잘하는 분이세요. 저 지금 갑자기 너무 땀이 나는데 서울대 지망생이라면 성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신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총 합쳐서 1.21 전교 몇 등까지 해봤어요? 전교 1등까지 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학생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궁금해요. 저는 동아리를 해보고 싶어요. 동아리도 막 연구 동아리 이런 거 아니죠? 연구 동아리. 저는 오케스트라나 밴드 이런 악기를 다루는 동아리를 들어가 보고 싶어요. 서울대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던가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서울대 갈 준비가 다 된 친구네요. 이미 다 알아봤고 동아리도 어떤 거 들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효린 학생의 완벽한 입시 성공을 위해서 먼저 바이본 AI가 분석한 생기부 리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긴장돼요, 지금. 왜냐면 전교 1등의 성적표 생기부는 어떨지 사실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지금 보면은 되게 완벽한 육각형이 딱 나오거든요. 특히 정치 외교학부 지망생답게 외교 관련 그런 기록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 정치나 외교에는 좀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에 관련된 책을 읽었었는데 그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제 1지망 희망학과로 설정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님 때문에 국제학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사경고 맞고 이제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창체를 살펴보면 리더십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리더십 활동을 했나요? 지금은 이제 전교자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1, 2학년 때부터 계속 학생회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 아니면 생기부를 위해서 좀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이나 부반장을 많이 했어서 원래부터 조금 적극적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기부는 정말 완벽한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뭐죠? 면접이요. 면접이요. 자, 면접. 바이본과 함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AI가 우리 효린 학생의 생기부를 분석해서 만든 질문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원래는 질문볼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딱 5개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서울대는 아무래도 꼬리 질문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전교 1등은 달라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는 심화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린 학생의 답변에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볼 수 있도록 디테일한 질문들로만 추려봤어요. 저 아주 꼬리 계속 물 거예요. 자신 있으시죠?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볼 뽑아주세요. 파란색. 열어볼까요? 뭔가 질문도 어려울 것 같아. 사회문화 과목에서 개발도국의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관해 심화 탐구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개도국의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우선 제가 제시한 개도국의 발전이 저해되는 이유는 개도국은 환경규제 잠시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살짝 긴장하셨죠? 네, 조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서 긴장이 된다고 멈추지 말고 말에 있어서 좀 버벅거리게 되면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런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면접이라 생각하고 다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은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주는 영향입니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선진국에만 유리한 환경 규제입니다. 선진국에서 환경 규제를 정하게 될 때 개발도상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하게 되어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좋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도 들을 준비가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대답을 할 때도 딱 정리가 되잖아요. 답변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원인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떤 해결 방안이 더 추가로 그들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뭔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저 아주 꼬리 계속 물 거예요.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중도국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아리백이라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지금 약간 땀났죠? 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말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약간 친구랑 싸우듯이. 이거를 되게 현명하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볼 뽑아주세요. 국제정치관계에서 정부가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를 학습했다고 했어요. 국제기구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점과 한계를 각각 이야기해보세요. 우선 유엔의 경우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의사를 똑같이 반영하는 점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유엔의 본래 목적인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쟁을 방관하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발발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비록 안보리의 상임위원국이긴 하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된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유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지식이 상당한 걸로 느껴지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준비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에 뭐 어떤 조약을 맺었고 뭐 어떤 나라가 뭐 어떤 이득을 받고 막 이런 거를 사례를 한 두세 개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지금도 유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고등학생 저는 처음 봤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볼 뽑아주세요. 2학년 동아리 활동 중 탈세계화 반대 입장에서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탈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주는 피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때 탈세계화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끼리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여러 나라들이 자국에서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찬반 토론에 참여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내 의견만이 아닌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도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대 입장도 한번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실제 면접처럼 질문도 만들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서 조금 긴장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고 또 긴장도 해보니까 현장에 가서는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들었나요? 지금 해주신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모든 문장을 다 적어놓고 외우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딱 그 문장이 생각 안 났을 때 다음 문장도 생각이 안 나서 망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외우기보다는 딱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변을 생각하고 말을 어쨌든 잘하니까 거기서 답변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겠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한번 영상 편지 남겨볼까요? 우는 거 아니죠? 엄마, 아빠, 그동안 나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고 꼭 서울대 붙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할게. 고마워. 성적부터 생기부까지 너무나 완벽했던 우리 효린 학생이 면접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를 바이번이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꼭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겠고요. 이제 면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면접이 막막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지금 바로 바이번 가입하셔서 쉽고 빠르게 면접 고민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